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다고 이제 막 어르신들도 뵙고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듣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해? 그래서 저는 알죠, 이유를. 고마우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아이고 저 사람 언제 결혼하나 그랬는데 약간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좋은 분이랑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아는 분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좀 고맙다고 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또 만나는 분들이 두 분이 닮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이랑 닮았냐? 그럼 저는 이제 그렇죠. 제가 이득이죠. 여자친구랑 저랑 닮았다고 한다면 저는 고맙습니다. 닮았으면 좋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부는 뭐 오래 살면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좀 뭐 동화책으로도 읽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그 동네 그 뒷산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전설이 있었죠. 이 얼굴과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그 어니스트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전설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저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일까? 위대한 사람은 어떤 면모를 갖고 있을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그럴까? 대단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항상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은 상인이 이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 큰바위 얼굴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 탐욕적이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명의 군인이 왔습니다. 이 군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아닐까 라고 했는데 또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자린모도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정치인이 왔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이 사람이야말로 또 큰바위 얼굴이 아닐까라고 기대하면서 봤지만 또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큰바위 얼굴의 그런 주인공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이 많거나 군인이나 그런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어니스트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니스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랑 또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마을에서 살았어요. 늘 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큰바위 얼굴의 그런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마을에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시인이 찾아와서 시인이랑 이야기가 혹시라도 이제 어니스트는 시인이 큰바위 얼굴일까? 라고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아니구나 라고 실망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는 언젠가 나타날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어니스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저 큰바위 얼굴이랑 닮았는데요. 당신이 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죠? 이 어니스트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면서 늘 저 큰바위 얼굴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니스트 그것들을 생각하고 산 그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같이 되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간다 라고
하죠. 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저는 아직 안 키워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가끔씩 똑같은 행동을 해서, 물론 부모님의 좋은 행동을 따라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이것까지 따라한다고?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걸 볼 때 약간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왜죠? 부모를 보고 닮아가니까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고 어떤 것들을 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그러면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안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르니까 우리가 안 좋은 메시지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안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정적 그런 편향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한 분이 오늘 좀 재미없었어요. 그렇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은 분들의 좋은 피드백이 남을까요? 오늘 좀 재미없었어요가 남을까요? 오늘 좀 재미없었어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 그런 편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문이 그렇죠.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셔서 죄송합니다. YTN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뭘 하시거나 포털을 뜨시거나 할 때 거기에 행복한 뉴스가 몇 개나 있나요? 대부분 일면은 투기했다, 비명을 질렀다, 다시 득세한다, 뭐가 붕괴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끄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그리고 포털에도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 있어야 클릭하고 들어가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클릭도 잘 안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편향을 이용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뉴스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뉴스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저도 운전을 하니까 한문철 TV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랙박스에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TV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운전 못 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운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보도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항상 망가져만 가고 이상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영상인데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좀 클립을 땄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루카스 박사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에게 딸기가 배달이 됐어요. 딸기가 배달이 됐는데, 여러분 딸기 잘 아시죠? 딸기 상자가 이렇게 오시면 위에는 먹음직하다라고 하지만 밑에 보면 약간 좀 썩어 있기도 하고 좀 물려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기가 배달이 됐는데 어김없이 그 딸기도 한 6분의 1 정도가 좀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상해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마침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 두 집단에게 딸기를 좀 나눠줬다고 해요. 똑같은 상자를. 그러니까 상자가 둘 다 6분의 1씩 상해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한 친구들에게는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딸기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 한
한 친구들에게는 여기에서 나쁜 딸기를 좀 골라보세요. 못 먹는 딸기를 좀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똑같은 딸기인데 질문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두 집단에게 여기에서 괜찮은 딸기가 얼마나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먹을 만한 딸기를 골라 담은 친구들은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한 6분의 1 정도가 상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상한 딸기를 골라 담은 친구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똑같은 딸기인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질문으로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딸기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왔는데 나쁜 딸기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6분의 1밖에 상한 게 없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뭔가 걱정거리에 집중하고 삶 속의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요소에 휩싸여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 요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 실제로 생각보다 더 안 좋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만드는 새로운 길,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참 중요하다.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커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뇌는 어렸을 때만 그렇게 자극을 받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고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새로운 운동을 하시거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거나 새로운 행동을 할 때에 실제로 뇌 신경 사이에서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서 하나의 연결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언어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는 잘 못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 길이 조금씩 강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길이 없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넓혀지고 길이 단단해지고, 그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숲을 한 번, 두 번 밟고 지나가면 길이 생기듯이 우리의 뇌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 속 세포들이 연결되며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어떤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결과물로서 제가 지금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뭐 할까?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뭐 누구랑 카페에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제가 과거에 갔던 그 길로 그냥 뇌가 이 길이 제일 넓네, 이 길이 제일 많이 갔던 길이네, 그러니까 이 길로 갑시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뇌가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의 나의 어떤 무의식 중에 내리는 결정들이나 그런 것들은 과거의 나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은 계속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뇌에서 그 길이 넓혀져 버린 거예요. 다르게 보자면은 우리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매일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아주 작고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 하나가 내 속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처음으로 한번 이 길로 가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희미했던 길들이 조금씩 좀 더 넓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라도 좀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고속도로처럼 넓어진 이 생각의 길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고한 습관과 성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불평, 염려, 미움 이런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뇌는 그 길을 주도로로 이 상황에서는 그냥 불평하는 게 그냥 주도로구나, 그럼 이 길로 갑시다 라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사소한 예를 들어 불평이나 뭐 부정적인 마음이나 염려나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은 습관이 우리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멈추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통로에 있을 때 그걸 즉시 멈춰버리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길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결정하시고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하루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새로운 길로 조금씩 반복해서 가겠다. 길을 넓히려고 할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서 없는 길이지만 사람이 계속 밟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기거든요. 내 머릿속에 나도 오케이 이 길로 처음에 갈 때에는 막 풀도 쳐야 되고 막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길이 넓혀지고 나중에는 뇌가 오케이 이 길이 주도로군요. 그러면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묵상, 사랑의 대화 이런 것들로 내 주변을 채워서 내 환경들을 채워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품은 사소한 감사의 생각 하나가 마치는 내일의 나를 빚어내는 아름답고 위대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은 슬기롭고 악한 일은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무한대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나 그런 교수님이나 그런 분 하루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희대의 범죄자를 하루 만나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하루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좀 궁금한데요 라고 범죄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 누구랑 만나시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동안 범죄자랑 사시겠어요? 아니면 1년 동안 스승님이랑 사시겠어요? 위대한 그런 겉으로 보기만 해도 이 사람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랑 1년 사시려고 하면 누구랑 사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악한 일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말들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우리가 사기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그러니까 나쁜 걸 배우면 그게 우리 뇌 속에서 길을 만들어 버린다. 그게 무서운 점이죠. 네.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건 진짜 강하다고 하거든요. 마약 한번 해봐요. 마약 한번 하면은 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건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의 삶이 참 유한하고 짧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나쁜 일이나 악한 것들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우리가 뭐 타짜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밑장 빼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몰라도 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가나 그런 것들을 배우기에도 인생이 아깝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누적되면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좋은 것만 생각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이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은 것 같거든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슬기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주어지는 부정적인 데이터나 여러 이런 것들 사실 달콤해 보이지만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덕이 안 되는 것들 밑점백이 얼마나 재밌어 보입니까? 하지만 그걸 배워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좋은 것들 조금이라도 멋진 사람이 있으면 예쁜 것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좋은 책이 있으면 보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채워가시는 것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제 좋은 것들로 길을 넓혀서 그게 바로 이제 좋은 성품이나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기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살기에도 참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좀 부정하게 걱정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부정적인 데이터를 줌으로써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오히려 좋은 것들, 멋진 사람, 예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곁에 두고 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좋은 행동들을 조금씩 해나감으로써 더욱더 멋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 자신도 더욱더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을 더욱 생각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영광스나 임직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